이 땅에서는 절대 쌀이 자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몽골 볼강군 한 여성이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6번의 시도, 6번의 실패, 몽골 정부가 포기한 벼재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칼리성 토양, 영하 30도의 겨울, 90일밖에 안 되는 여름, 모든 조건이 불가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정은 3,500제곱미터의 시험 포장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세 종류의 벼종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농업기술자가 몽골 농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불가능에 도전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정입니다.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몽골센터에서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3년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12월 저는 인천공항에서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두툼한 자료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몽골 토양 분석 보고서, 기후 데이터, 그리고 한국 벼 품종 목록이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우리 센터에 공식 협력을 요청한 건 그해 초였습니다. 요청 내용은 간단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몽골에서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을 때 기온은 영하 28도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몽골 식량농업부 담당자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려 볼강군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대지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시험 포장 예정지입니다. 담당자가 가리킨 곳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몽골은 국토의 대부분이 알칼리성 토양입니다. pH 8 이상인 곳이 많죠. 벼는 약산성에서 중성 토양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정반대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6번 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어요.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 시도는 1983년이었다고 합니다. 소련 전문가들이 와서 러시아 품종을 심었지만 발화조차 제대로 안 됐습니다. 1990년대에는 중국 품종을 들여왔지만 여름이 너무 짧아서 이삭을 맺기 전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2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밀과 보리를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식습관이 변하고 있었어요. 쌀 소비량이 매년 늘어나는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태국에서 들여오는 쌀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지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볼강군에서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앵으라는 60살 여성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또 벼 이야기예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안 돼요. 통역을 통해 전해진 앵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녀는 1990년대 시도 때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물을 주고 관리했지만 벼는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확 직전 서리가 내려 모든 게 얼어버렸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한국 품종은 다릅니다. 생육기간이 짧은 조생종이에요. 제가 설명했지만 앵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있던 농민들 모두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40해 동안 6번 실패한 일을 7번째 시도한다는 게 그들에게는 시간 낭비로 보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몽골 볼강군의 연평균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벼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뿐이었습니다. 90일 안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끝내야 했습니다. 일반 벼 품종은 120일에서 150일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조생종 품종들이 있었습니다. 진부올벼, 진부벼, 아세미. 이 품종들은 90일에서 100일이면 수확이 가능했습니다. 춥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개량된 품종들이었죠. 문제는 토양이었습니다. pH 8.5의 알칼리성 토양에서 뿌리가 제대로 활착할 수 있을까? 물 관리는? 온도 변화는?
하나하나가 변수였습니다. 창밖으로 몽골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재배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2024년 1월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시험 포장을 조성해야 했어요. 볼강군 외곽에 3,500제곱미터 부지가 확보됐습니다.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였습니다. 눈을 치우고 땅을 파보니 예상대로 토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흙을 채취해서 간이 측정을 했더니 pH가 8.7이 나왔어요. 벼가 자라기에는 너무 높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토양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서 배수도 잘 안 됐습니다. 이거 정말 하시려고요? 현장에 나온 몽골 농업부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의구심이 읽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장비들을 풀었습니다. 토양 계량제, pH 조절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종자들이었습니다. 진부올뼈, 진부벼, 아세미 세 종류와 비교 실험용으로 중국 품종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앵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포장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땅을 살폈습니다. 물은 어디서 끌어올 건가요? 저기 수로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수로 물은 알칼리가 더 강해요. 벼한테는 독이에요. 앵의 지적이 정확했습니다. 몽골의 지하수와 하천수는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알칼리성이 강합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토양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었어요. 물 저장 탱크를 설치해서 pH를 조절한 후 공급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앵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게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포장 한쪽에 앉아서 우리가 일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2월 한 달은 토양 준비에 썼습니다. 경운기로 땅을 갈고 계량제를 섞어 넣고 배수로를 정비했습니다. 몽골 인부 5명이 투입됐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작업이 더뎠습니다. 저는 몽골어를 전혀 못했고 그들은 한국어는커녕 영어도 서툴렀습니다. 통역을 통해 지시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배수로를 반대 방향으로 파는 바람에 다시 메우고 작업해야 했어요. 또 어느 날은 pH 조절제를 과다 투입해서 토양 샘플을 다시 채취해야 했습니다. 3월 중순 드디어 파종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몽골의 봄은 한국보다 2달 늦게 옵니다. 3월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였습니다. 4월이 돼도 영하권이었어요. 5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던 제가 말했습니다. 최저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은 5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8월 말까지가 생육 가능 기간이었어요. 정확히 105일이었습니다. 앵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드세요. 그녀가 건넨 건 수태차였습니다. 몽골 전통차인데 우유와 소금이 들어가서 짭짤한 맛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추운 날씨에는 몸을 데우는데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일 하실 거예요? 앵의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해보려고요. 왜요?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제 일이니까요. 앵의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할 거라면 제대로 해봅시다. 그날부터 앵의가 본격적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 토양과 날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시기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 서리가 언제 내리는지, 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5월 둘째 주 파종일을 잡았습니다. 기온이 영상 5도 이상 유지되는 날이 일주일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포장을 4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구역에는 진부올벼, 두 번째는 진부벼, 세 번째는 아세미, 네 번째는 중국 품종을 심기로 했습니다. 비교 실험을 통해 어떤 품종이 몽골 환경에 가장 적합한지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5월 15일 아침 파종을 시작했습니다.
앵흐와 몽골 인부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 포장에 모였습니다.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작업은 이틀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종자를 심고 일어섰을 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뿌듯함이 더 컸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90일 후 이 땅에서 벼가 자라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파종 후 2주가 지났습니다. 5월 말이었어요. 매일 아침 포장에 나가서 땅을 확인했습니다. 발화가 시작돼야 할 시기였는데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앵흐가 물었습니다. 저도 불안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토양 온도가 아직 낮아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벼는 파종 후 7일에서 10일이면 발화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는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밤에는 여전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10도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어요. 5월 30일 드디어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진부올벼 구역에서 작은 싹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발화율이 형편없었어요. 심은 종자의 30% 정도만 싹을 틔웠습니다. 이 정도면 실패한 거 아닌가요? 함께 온 몽골 농업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발화율 90%가 기본입니다. 30%는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수치였어요. 다른 구역은 어때요? 진부벼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더 심각했습니다. 발화율이 20%도 안 됐어요. 아세미는 10%, 중국 품종은 아예 싹이 안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토양 샘플을 다시 채취했습니다. 가니 키트로 측정해보니 pH가 8.5였습니다. 파종 전 계량 작업으로 7.8까지 낮췄었는데 다시 올라간 겁니다. 몽골 토양의 자체 알칼리성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앵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관계수의 pH를 측정해봤더니 8.2가 나왔습니다. 물을 줄 때마다 알칼리성이 강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수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겠어요. 저는 그날 밤 물 저장 탱크를 완전히 비우고 세척했습니다. pH 조절제를 추가로 투입하고 물이 토양에 닿기 전 중화되도록 배관을 수정했습니다. 작업은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6월 첫째 주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진부올벼 구역의 발화율이 50%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앵흐가 포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심은 벼 몇 포기가 누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캐보니 제대로 활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칼리성 토양이 뿌리 발달을 방해하는 거였습니다. 이러면 끝인가요? 앵흐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일하면서 기대를 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저는 한국센터에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추가 자재가 필요했어요. 토양 계량제와 뿌리 활착 촉진제 그리고 액상 비료였습니다. 항공 화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자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앵흐와 함께 하나하나 포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뿌리 주변 토양에 계량제를 주입하고 활착 촉진제를 살포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포장에 붙어 있었어요. 6월 중순 몽골 농업부에서 중간 점검단이 왔습니다. 3명의 관리가 포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점검단장이 말했습니다. 발화율이 너무 낮고 생육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실패 사례들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6월 말까지 상황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7월이 되면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그때까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수확은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점검단이 떠난 후 저는 포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몽골의 석양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서 진부올벼 한 포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잎이 3장 나와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색은 선명한 녹색이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직 한 달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앵으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집에 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 둘은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6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인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포장으로 나갔어요.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을 때 물을 주면 토양 온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물 관리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논에 물을 가둬놓는 담수 재배를 하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했어요. 몽골 토양은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고이면 뿌리가 썩었습니다. 대신 점적 관계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 뿌리 근처에만 소량씩 물을 공급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조금씩 줘도 되나요? 앵으가 물었습니다. 벼는 물을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 토양 조건에서는 과습이 더 위험해요. 조금씩 자주 주는 게 낫습니다. 저는 매일 3번 물을 줬습니다. 새벽 5시, 낮 12시, 저녁 7시였어요. 한 번에 30분씩 관계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앵으도 규칙적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얼굴을 보였어요. 어느 날부터는 아예 저보다 먼저 포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리가 내렸어요. 앵으가 말했습니다. 6월 말인데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이었어요. 저는 급히 포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몇 포기만 잎끝이 얼었을 뿐이었어요. 비닐 터널을 설치해야겠어요. 그게 뭔가요? 간이 온실이에요. 밤에 온도가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비닐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철제 파이프로 아치형 골조를 만들고 그 위에 비닐을 씌웠어요. 진부올벼 구역 전체를 덮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다른 구역은 안 해요? 진부올벼가 가장 상태가 좋아요. 일단 이 품종에 집중하는 게 낫겠어요. 실제로 진부벼와 아세미는 생육이 더뎠습니다. 발화율도 낮았고 자라는 속도도 느렸어요. 중국 품종은 거의 포기 단계였습니다. 전체의 5% 정도만 겨우 싹을 틔운 상태였습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몽골에도 여름이 왔습니다.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밤에는 여전히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교차가 15도가 넘었습니다. 이 온도 차이가 문제예요. 저는 센터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말했습니다. 벼는 일정한 온도에서 자라는 걸 선호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스트레스가 됐어요. 특히 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생육이 멈췄습니다. 난로를 피워볼까요? 앵으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실제로 그럴 순 없지만 열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어요. 저는 비닐 터널 안쪽에 물통을 여러 개 놓았습니다. 낮에 햇빛을 받아 데워진 물이 밤에 열을 방출하는 원리였어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터널 안 온도가 밤에도 5도 정도 높게 유지됐습니다. 7월 중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부올벼의 키가 눈에 띄게 자랐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20cm 정도였는데 이제 40cm가 넘었습니다. 잎도 6장에서 8장으로 늘었습니다. 진짜 잘하네요. 앵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벼 한 포기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여기서 벼가 이렇게까지 자란 적이 없었어요. 저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었어요. 키만 크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삭을 맺고 쌀알이 여물어야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몽골 농민 3명이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앵으가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포장해 왔지만 자라는 벼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정말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몰라요. 8월 말까지 봐야 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냉소와 회의는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자리 잡았어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포장 관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넷째 주 저는 매일 벼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키, 잎수, 줄기 굵기, 뿌리 길이를 측정했어요. 데이터가 쌓이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진보올벼는 몽골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8월 말이면 서리가 내릴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수확해야 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8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 수확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진보올벼는 키가 70cm까지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언제쯤 나와요? 앵으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파종 후 70일에서 80일 사이예요. 지금이 75일째니까 곧 나와야 해요. 하지만 벼는 예정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8월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이삭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온도였습니다. 벼가 이삭을 맺으려면 일정 기간 높은 온도가 유지돼야 해요. 전문 용어로 출수 개시 온도라고 하는데 최소 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8월 들어 낮 최고 기온이 22도에서 24도 사이를 오갔어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온도를 더 올릴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비닐 터널은 이미 설치돼 있었어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비닐을 이중으로 씌우기로 했습니다. 안쪽 비닐과 바깥쪽 비닐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면 보온 효과가 커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새로 합류한 농민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네, 해야 해요. 이삭이 안 나오면 모든 게 헛수고예요. 우리는 사흘 동안 비닐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온도를 측정해 보니 터널 안이 3도 더 높았어요. 낮에는 2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8월 12일 드디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줄기 윗부분이 약간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나올 징조였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앵으가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벼 포기를 자세히 보니 녹색 이삭이 살짝 보였어요. 아직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시작됐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삭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길어졌어요. 8월 15일에는 대부분의 진보올벼에서 이삭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8월 18일 밤 강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몽골의 여름바람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자다가 바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옷을 급히 입고 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닐 터널 일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철제 파이프가 휘어졌고 비닐이 퍼덕거리며 벼를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찢어진 부분을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강 선생님, 어둠 속에서 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달려온 거였어요. 뒤이어 다른 농민 2명도 나타났습니다. 이거 잡고 계세요. 제가 테이프 가져올게요. 앵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바람과 싸웠습니다. 찢어진 비닐을 테이프로 붙이고 휘어진 파이프를 다시 세우고 고정끈을 추가로 묶었어요. 바람이 잦아든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우리는 터널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두 흙투성이의 땀범벅이었어요. 벼는 괜찮나요? 앵의가 물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몇 포기가 쓰러져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사했어요. 이삭도 그대로였습니다. 다행이에요. 큰 피해는 없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초원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정말 해내는 것 같아요. 앵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안 됐던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수확이 남았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8월 넷째 주 이삭이 완전히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이었던 이삭이 점점 노랗게 변했어요. 쌀알이 여물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매일 이삭을 만져봤습니다. 처음에는 물렁했던 알갱이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8월 28일 드디어 이삭 하나를 따서 손으로 비벼봤습니다. 겉껍질이 벗겨지면서 하얀 쌀알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저는 그 쌀알을 앵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손에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몽골 땅에서 자란 쌀이에요. 진짜 쌀이에요. 이제 수확만 남았습니다. 9월 첫째 주였습니다. 수확 시기가 다가왔어요. 이삭이 완전히 황금색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베면 안 됐어요. 쌀알의 수분 함량이 적절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 수확해요? 앵의가 매일 물었습니다. 그녀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빨리 베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9월 5일에 할게요. 그날이면 완벽해요. 매일 이삭을 샘플링해서 수분을 측정했습니다. 25%에서 20%로 다시 18%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적정 수확 시기는 15%에서 18% 사이였습니다. 9월 2일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몽골 식량농업부 잠발체렌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2명의 수행원과 함께 포장에 나타났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벼가 자랐다고요? 차관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비닐 터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터널 문을 열자 황금색 벼 이삭이 가득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차관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네, 진보올벼라는 한국 품종이에요. 파종한 지 110일 됐습니다. 차관은 천천히 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벼를 자세히 살폈어요. 이삭을 손으로 쥐어보고 줄기를 만져보고 심지어 땅을 파서 뿌리까지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1980년부터 우리가 시도한 게 벌써 6번입니다. 모두 실패했어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소련 전문가도 왔고 중국 전문가도 왔어요. 일본 기술자들도 왔었죠.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확을 해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월 5일에 수확한다고 했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 순간을 꼭 봐야겠어요. 그는 떠나기 전 앵의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앵의 씨죠? 40년 전 재배 시도 때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실망스러웠습니다. 석 달을 일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앵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차관은 앵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9월 4일 수확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포장을 지켰어요. 마지막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서리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동물이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앵의도 함께 남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앉았어요. 긴장되시죠? 앵의가 물었습니다. 네, 엄청나게요. 저도요.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긴장되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내일이면 결과를 알게 됩니다. 강 선생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여기는 한국도 아니고 당신 나라 일도 아닌데요. 앵의의 질문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농업기술 협력이에요. 다른 나라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벼가 자라면 몽골 사람들이 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돼요. 식량 자급률이 올라가죠. 한국도 옛날에 그랬나요? 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도 쌀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 기술을 개선해서 자급할 수 있게 됐죠. 앵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내일 수확이 성공하면 그게 시작이에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9월 5일이 밝았어요. 수확의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농업부 직원들, 인근 마을 농민들, 그리고 잠발체렌 차관도 약속대로 왔어요. 총 30명 정도가 포장 주변에 모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낯을 들었습니다. 앵흐가 제 옆에 섰어요. 우리는 함께 첫 번째 벼를 베었습니다. 사각하는 소리와 함께 벼가 쓰러졌습니다. 황금색 이삭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그 이삭을 들어 올렸습니다. 몽골 땅에서 자란 첫 번째 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확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앵흐만 시작했지만 곧 다른 농민들도 합류했어요. 모두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벼를 베어냈습니다. 여기 이삭 좀 보세요. 알이 꽉 찼어요. 한 농민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확인했어요. 정말 쌀알이 단단하게 여물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진부올벼 구역 수확이 절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잠발체렌 차관이 직접 낯을 들었어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차관은 서툰 손놀림으로 벼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차관이 직접 농사일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무겁군요. 이삭이 정말 무거워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베어낸 벼를 들어 올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몽골 땅에서 자란 벼입니다. 40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몽골 농업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오후 5시 수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구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앵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벼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앵흐가 제게 건넸습니다. 제가 직접 베었어요. 가장 이삭이 많이 달린 폭이에요. 저는 그 벼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삭이 정말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니 120개가 넘었어요. 고맙습니다, 앵흐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40년 전 실패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다시는 벼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앵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네요. 꿈 같아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9개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회의적인 시선들, 발화율이 낮아서 고민하던 밤들, 돌풍과 싸우던 새벽,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해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한 벼를 모두 한 곳에 쌓아 놓았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대략 추산으로 150kg 정도 됐어요. 이제 탈곡을 해야 해요. 저는 준비해온 소형 탈곡기를 가동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삭에서 쌀알이 분리됐어요. 황금색 현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탈곡이 끝났습니다. 현미를 자루에 담았어요. 무게를 재보니 총 120kg이었습니다. 3,500제곱미터에서 나온 수확량이었어요. 수확량이 어떤가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제곱미터당 약 34g입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첫 시도치고는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몽골 환경에서 벼가 자랄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재배법을 더 개선하면 수확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는 자루에서 현미 한 줌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작은 알갱이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졌어요.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 선생님, 그리고 한국농촌진흥청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몽골 정부는 벼 재배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지만 몇몇은 남아서 수확을 축하했어요. 누군가 몽골 전통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오늘을 기억합시다. 앵흐가 말했습니다. 2024년 9월 5일. 몽골에서 벼 수확에 성공한 날. 우리는 함께 건배했습니다. 몽골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작된 일이 몽골 농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수확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0월 초였어요. 저는 여전히 몽골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수확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센터에서는 제게 재배기술서를 작성하라는 임무를 줬습니다. 이번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몽골 농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거였어요. 어디서부터 써야 할까?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9개월간의 경험을 어떻게 압축해서 전달할지 막막했어요. 토양 분석부터? 품종 선택부터? 아니면 물 관리부터? 앵흐가 도움을 줬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써야 해요. 농사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니까요. 그녀의 조언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실제 재배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각 단계마다 주의사항과 문제 해결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첫 장 몽골 환경 분석과 적합 품종 선정. 두 번째 장 토양 계량 및 포장 조성. 세 번째 장 파종 시기와 방법. 네 번째 장 물 관리 시스템. 다섯 번째 장 온도 관리와 보온 기법. 여섯 번째 장 병해충 관리. 일곱 번째 장 수확 시기 판단과 탈곡.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고민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던 순간들이었어요. 이 부분 좀 보세요. 저는 앵흐에게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좋은데요. 근데 여기 온도 관리 부분, 비닐 터널 만드는 방법을 더 자세히 써야 할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를 테니까요. 앵흐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농민이 아니라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10월 중순 볼강군 마을회관에서 작은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몽골 농업부가 주최한 거였어요. 인근 지역 농민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내년에 벼 재배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농업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올해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10개 지역에서 시범 재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았어요. 정말 될까요? 한번 성공했다고 계속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농민이 질문했습니다. 앵흐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40년 동안 실패만 봤으니까요. 앵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매일 관리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녀의 말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었으니까요. 제가 내년에도 다시 재배할 겁니다. 같이 하실 분 있으면 연락하세요. 앵흐의 말이 끝나자 몇몇 농민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11월 초 재배기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총 8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사진과 도표를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센터장님이 화상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몽골어로 번역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농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거예요. 제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강 연구원이 직접 가르쳐야죠. 저는 내년에 다시 몽골에 올 거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이 일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게 실감났어요. 11월 중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볼강군 포장을 마지막으로 들렀어요. 별을 다 베어낸 빈 땅이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또 오시죠? 앵흐가 물었습니다. 네, 꼭 올게요. 그때는 더 많이 심을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요. 앵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았어요. 가능성을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앵흐 씨 정말 고마웠어요. 앵흐 씨가 없었다면 이 일 못 해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맙죠. 저에게 희망을 준 거니까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내년에도 벼가 자라날 겁니다. 더 많은 포장에서 더 많은 농민들의 손을 거쳐서요. 진부올벼 120kg. 숫자로는 작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4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이 가능해진 순간의 증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앵으가 준 진부올벼 종자였어요. 내년 파종용으로 남겨둔 거였습니다. 내년에 봐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몽골을 향해서, 앵으를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자랄 벼를 향해서. 씨앗은 계속됩니다. 한 번의 수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농업이고 그게 희망입니다.